가정이나 학교, 직장을 비롯해 여러 단체들에서 리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다수가 고통받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기애가 강하고 고집이 세고 또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리더들이 있죠. 오늘은 이러한 고집불통인 나르시시스트 리더를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만들어내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에 아담 그랜트가 기고한 글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르시시스트 리더를 어떻게 설득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총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리더를 설득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그들의 무지함을 일깨워주되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리더들을 설득하기 위한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그들의 건방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건방짐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 나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먼저 이들의 무지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일깨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르시시스트니까요. 나르시시스트 권력자에게 함부로 지적하고 가르치려 든다? 사실 이것은 전쟁 선포나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가스라이터 앞에서 단호하게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은 권력적으로 그래도 좀 대등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권력이 있을 때 효과가 있지, 권력자 나르시시스트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나르시시스트 리더에게 가서 무지함을 일깨워준답시고 이 부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쪽은 제가 전공이라서 제가 더 잘 압니다. 라고 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리더들은 보통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당신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부탁한다면 그들도 자기들이 잘 모른다는 것을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평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던 그 리더는 별 수 없이 당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yes나 no 등의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일화를 그 예로 들어볼 수 있는데요. 이 스티브 잡스와 코닝사의 CEO인 윅스와의 일화가 있습니다. 코닝사는 애플 아이폰의 스크린에 들어가는 유리를 제공해 왔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 즉 스크린 스펙에서 불가능한 것을 계속 요구하자 윅스는 잡스에게 그 스펙을 구현할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잡스는 당연히 대답할 수 없었죠. 따라서 별 수 없이 윅스의 설명에 설득되었고 결국 아이폰은 코닝사가 제안한 대로 출시되며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도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그들을 설득하기 전에 부딪혀야 할 두 번째 장애물은 그들의 고집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리더들은 일관성과 확실성을 엄청난 가치로 여긴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면 일관성과 확실성이 무너지기에 그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들은 내적 컨트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그들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다고 믿는 거죠. 따라서 이들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그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가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 리더인 것처럼 유도를 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집에서 독립을 하고 싶은데 나르시시스트 아버지가 그것을 막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처음에 말을 꺼낼 때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으세요. 사람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진짜 철이 들고 인간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진짜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요. 저도 아버지 말씀처럼 진짜 철이 들고 인간이 되고 싶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들어서 생각 없이 부모 도움만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비판은 칭찬으로 감싸서 표현하세요. 자기애가 강한 리더들은 자신들이 틀렸다는 말을 도저히 못 견딥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감이 충만해 보이는 반면 그 내면은 굉장히 불안정적이죠. 이들의 내면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남들로부터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어하고 자신들의 자아가 위협받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을 칭찬으로 조련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비판할 것이 있을 때 그 비판을 칭찬으로 감싸면 분명히 효과가 있거든요.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목숨처럼 중요한 일이라 인정과 칭찬으로 생각보다 쉽게 그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칭찬하고 비판하고 또 칭찬하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 전과 후를 칭찬으로 감싸면 이들은 칭찬받은 것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느라 비판에 대해서 그다지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비판하려는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를 칭찬하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물론 내가 너무 싫어하는 상대에게 칭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고생을 연이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칭찬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때의 칭찬은 절대 아부나 아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마음에 들어보려고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하는 그런 아부나 아첨이 아닙니다. 밉고 싫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실로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저 사실 그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잘한 것, 진짜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에코이스트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이 방법을 통해 내가 원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르시시즘이 극단적으로 강한 리더가 가정, 학교, 직장, 공동체 등에 있어서 나를 집요하게 괴롭힌다면 빨리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딘가를 떠난다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든 무슨 이유로든 그곳에 계속 있고 싶은데 도무지 만만치 않은 나르시시스트 리더가 버티고 있을 때, 그리고 이 나르시시스트 리더가 성질은 더러운데 능력이 꽤 있어서 나의 입지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때, 어떻게든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상황을 더 낫게 만들고 싶을 때, 그때에는 부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대응 방법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심각하고 병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든 도망쳐서 나의 생명과 인생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